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냐 그러면 조금 전에 뭘 했냐 그러면 이제 성인 인구에 대해서 노동 통계치를 이제 레이버 폴스 스태티스틱스를 계산할 때 노동 통계치를 이제 계산할 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성인 인구는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15세 이상이니까 여러분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게 있는데 0세에서 14세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했죠, 그죠? 그 이제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마 그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그것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15세 이상 인구는 그 통계청은 이제 이 15세 이상 인구를 크게 세 그룹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하나는 취업자, 또 하나는 실업자, 또 하나는 이제 비경제 활동이고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취업자, 다른 한 그룹은 실업자, 또 하나는 비경제 활동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15세 이상 인구니까 셋 중에 하나에 반드시 포함되겠습니다. 취업자이든 실업자이든 비경제 활동인거죠. 그렇게 이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보면 취업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누군가한테 고용되어 있으면 어떤 취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가 고용할 수 있죠. self employed. 이게 뭐 자영업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자영업자,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임금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unpaid workers in a family business.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급 가족 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나 엄마가 커피숍 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돈 안 받고 일하면 그 무급가족 종사자도 이제 취업자로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약간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이 무급가족 종사자가 취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이 취업자의 기준하고 한국에 있는 그 취업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취업자의 기준은 책에 있는 기준은 이제 미국 기준이니까 한국 기준을 제가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통계청에 가면 한국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취업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도 포함이 되고 뭐도 포함이 됩니까?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죠. 자기가 치킨 가게 하면 돈 벌려고 치킨 가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다 취업자로 저희가 이제 구분합니다. 자영업자도 취업자, 그리고 여러분이 임금 노동자도 취업자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얼마만 일하면 된다?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돈을 벌든 돈은 못 벌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입 목적으로 그렇죠? 임금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포함이 되고 여기 보면 무급가족 종사자도 unpaid workers in a family business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급가족 종사자인데 이 사람들도 취업자에 포함이 되는데 이 사람이 취업자에 포함이 되려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엄마 아빠가 커피숍 하는데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도와주면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취업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한 6일 동안 일한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하는 거죠. 그지? 그 정도 일하면 그러면 이제 취업자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무급가족 종사자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돈 안 받고도 일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거기 장사하는 데 가서 여러분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간이 18시간 이상 되면 취업자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있고 미국 기준하고 조금 이제 좀 더 구체적이죠. 여기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시 휴직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은 여러분 뭐 아는 선배들이지 직장에 취직했는데 잠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쉴 수 있죠. 뭐 한두 달 정도. 그러면 이제 일시 휴직합니다. 혹은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뭐 이모가 결혼해서 이제 임신해서 애 놓으면 육아휴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다 취업자에 구분한답니다. 육아휴직자도 취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취업자에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의 기준입니다. 한국의 취업자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실업자는 people not working to who have to look for work during previous 4 weeks. 그러니까 지난 4주 동안에 일자리를 찾고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취업자가 아니면서 이제 또한 동시에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구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기준도 이제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실업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동시에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야 됩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언제냐면 지난 4주 동안, 지난 4주 동안 일자리가 없었고 일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뭐 기업에 입사원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자리를 찾는 그 행위겠죠.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이제 실업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업자가 되면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하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잠깐 여러분 스스로 실례합니다. 스스로 쉬면 안 되고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이제 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돼야지 이제 실업자로 이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지난 4주 동안 이제 그러면 실업자로 이제 구분합니다. 이 데피니션을 이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이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분하면 육아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기 낳아서 애 이제 돌본다고 경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보통 이제 실업자로 부르지 않고 육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저희가 이제 구분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구분할 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육아 때문에 그러니까 육아 휴직하는 사람들은 취업자라고 구분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아라는 거는 그런 일시적인 어떤 기간 동안만 잠시 이제 육아 때문에 잠시 이제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육아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일을 그만두고 아예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임시 직장에서도 이제 일시 휴직 그것도 내지 않고 완전히 이제 노동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경제 활동인 육아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제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주로 이제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봐주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사 때문에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구분합니다. 또 대부분의 여러분들처럼 정규 교육기관에서 뭐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혹은 입시학원에서 이제 재수한다든지 삼수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취업을 위한 학원에서 이제 1년 동안 취업 학원에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규 교육기관에 대학교 다니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 취업자로 구분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연로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이제 너무 들어서 뭐 70세 여러분 할아버지들 이제 보면 이제 70세 80세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일할 수 없어서 쉬고 있는 분들도 비경제 활동 인구로 포함합니다. 심신장애는 뭐냐면 이제 아파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구분합니다. 뭐 이거 다 이유가 있는 분들이죠. 이유가 있죠.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하는 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군입대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그만두고 대학교 이제 여러분들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하면 이제 학교 안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잠시 이제 집에 쉬고 있으면 이때도 이 경우도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진학 준비 때문에 입시학원에 안 다니고 그지?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사람들도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합니다. 또 이제 뭐 고시 공부한다고 요즘은 이제 고시 공부 잘 없지만 요즘도 뭐 행정고시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지? 그거 준비한다고 뭐 학원도 안 다니고 그지? 집에서 공부하거나 혹은 학교 고시에서 공부하면 이 사람들도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합니다. 다 이해할 만한데 그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누군지. 여기 시어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어섬이 뭔지를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무급과제 종사자는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지? 잠깐 이제 무급과제 종사자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혹은 뭐 주로 부모님이겠죠, 그지? 뭐 형이 동생이
오빠가 언니가 경영하는 이제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이게 한국의 기준입니다. 그 전에 그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실업자 또는 이제 비경제활동인 걸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그 이제 가족이 경영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봉사활동 하는 거 있죠. 비혈연 가구원의 일을 돕거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일을 돕는 것은 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하는 것은 취업자에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봉사활동이 경제활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경제활동에 가지고 관심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청에서 이야기하는 시었음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면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연로에 포함이 되겠죠. 아니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심신장애에 포함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연로하지도 않고 그런데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시었음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일자리를 구했는데 일자리도 잘 안 잡히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뭐지 더 이상 이제 뭐 일자리 구하고 싶지도 않고 취업 준비할 여력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진학 준비도 그렇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리고 심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분할 수가 없죠.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상당수의 사람들을 이제 막연히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쉬었음이라고 저희가 이제 분류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만 있는 독특한 현상인데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 실망 뭐 실업자 뭐 이렇게도 뭐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통계청의 공식적인 분류는 시였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공식적인 분류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시였음이라고 저희가 이제 분류한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근데 저희가 이제 비록 책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요 기준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숙제를 해줄 때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준에 따라서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책하고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데피니션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취업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국 통계청의 이제 기준에 따르면 취업자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수입 목적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취업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18시간 일하는 무급과직 종사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취업자가 2021년 1월 달에 약 한 2,581만 8천 명 정도 되네요. 여기 이게 이제 작년 2020년 1월 달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취업자가 지금 약 98만 명, 엄청 많이 감소했네요. 약 한 지금 어느 정도 감소합니까?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지금 취업자가 감소한 거예요. 왜 취업자가 이제 감소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영향을 지금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실업자 배웠지. 실업자는 뭐였습니까? 지난 4주 동안 이제 보통 이 통계청의 고용 동향이 매월 조사되니까 매달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월 달에 물어보면 1월 말 15일 날 물어봤으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2020년 12월 15일부터 혹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너 일자리 찾았니? 너 직장에 다녔니까? 아니?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 목적으로 일했니?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너 혹시 뭐 일시 휴직자니? 아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너 이제 너 회사 안 다니? 회사 잘렸니?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묻겠죠. 그래서 너 그러면 지금 새로 일자리 찾고 있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 뭐로 취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업자로 취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주 동안 직장이 없고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한 15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수치하고 비교해 보면 2020년 1월 달과 비교해 보면 약 한 41만 7천 명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는 한 100만 명 가까이 감소했고, 그지? 실업자는 한 41만 명, 42만 명 정도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업자는 증가하고 취업자는 감소했던 이유가 주되게 뭐겠습니까? 주되게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인 거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샷다운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여행도 못 다니고 그지. 그리고 뭐 식당에서도 밥을 제대로 잘 먹을 수도 없고 또 친구들하고도 사회적인 만나서 뭔가 만날 수 있는 모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로부터 영향받는 그 영향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지금 1,758만 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한 86만 7천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했던 비경제 활동 인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로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 이렇게 되었는데 주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육아한다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죠? 작년에 비해서 가사 때문에 사람이 막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학생들 그 교육기관이나 뭐 이런 데 취직한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지? 연로하는 사람도 연로는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지? 이것도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죠? 심신장애도 갑자기 아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죠. 뭐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가 갑자기 많아지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보면 저렇게 보시면 이 보시면 약 한 86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여기서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요거는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죠. 실제로 어떻게 누가 많이 늘어났는지. 이런 도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쉬었으면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근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가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이제 86만 명 가까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거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거 찾아보려면 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왜 저렇게 많이 늘어났지? 그 이유를 찾으려면 뭘 쉽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 어떤 애가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육아가 늘어났는지, 가사가 늘어났는지, 통학이 많이 늘어났는지, 연로가 많이 늘어났는지, 심신장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어스이 많이 늘어났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 가면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죠. 왜 많이 늘어났는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배우는 건 뭐냐 그러면 데피니션을 배우는 거니까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좀 남아 있는 게 경제 활동 인구가 남아 있네. 요 경제 활동 인구는 뭐냐 그러면 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경제 활동 인구는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죠. 경제 활동 인구는 간단합니다.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제 활동 인구는 2021년 1월 달에 약 한 2,738만 8천 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 보면 약 한 5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죠. 그치? 자, 이제 그런데 취업자는 한 98만 명이 감소했는데 경제 활동 인구는 56만 명밖에 감소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취업자 중에서 이럴 수는 있겠죠. 취업자 중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니까 이 취업자 중에서 어디로 갔을 경우가 있습니까? 실업자로 갔을 경우가 있고 또 나머지는 또 어디로 갔을 경우가 있습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바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 사람이 많이 이쪽으로 발려왔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증가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죠. 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주로 이제 시어스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데피니션을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데피니션을 저희가 이제 몇 개 공부했냐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가 뭔지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경제 활동 인구를 계산할 때 이 15세 이상 인구를 제가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경제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정 나이가 돼야 되겠죠. 뭐 3살, 4살 먹은 애가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가 이제 전체 이제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는 거. 그러니까 노동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이상 인구가 필요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체 인구는 이 15세 이상 인구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누고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와 다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세 이상 인구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셋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된다.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고 취업자가 뭐지? 실업자가 뭐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뭐지? 경제 활동 인구가 뭐지? 이건 다 이제 다 공부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